북카 가나 개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경환 이기범 변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70년대 여행을 네. 계속 하는데요. 여행. 떠나요. 네, 타임머신 타고. 고! 네, 북한의 이제 70년대 또 중요한 70년대 사실 이제 북한에 중요한 조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교육 태제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태제. 예, 태제. 네, 태제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거의 안 쓰는 용어죠. 네. 네.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썼나 보더라고요. 태제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태제. 네. 못한 줄 알았어요. 네. 그 사회주의 교육 태제가 뭐냐면은 1977년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에 의해서 이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라는 발표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의 교육 체계에 대해서 지금도 거의 이걸 뼈대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교육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국가 노선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도 그대로 거의 여기에 뼈대를 두고 뭐 발전은 해왔지만 여기에 이제 그대로 뼈대를 두고 있고 그래서 이 9월 5일 날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9월 5일을 북한은 교육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이건 이제 줄여서 그냥 폰이 교육태제 그러는데 이 교육태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회주의 교육을 하는데 이 사회주의 교육을 주체사상에 기반해서 주체사상 기반해서 새로운 교육 이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 이론과는 좀 다른 북한만의 교육 이론을 만들었다. 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네. 네, 이게 이제 1977년에 나온 건데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1977년 당시에 북한은 의무 교육이 몇 년제였을까? 몇 년제 의무 교육을 했을까? 잠깐 깨야 할 지식자랑 우리나라는 9년입니다. 네. 네. 저는 뭐야? 비슷하네 오늘? 굳이 이번 근거가 없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네, 그냥 왠지 이 정도 해야지 않을까. 전 북이 지금 12년으로 알고 있어서 이때도 12년이 아니었을까. 77년부터 이미 12년이었을까? 네, 근데 네, 그 옆에 4시 10분 이건 뭐예요? 낙서입니다. 낙서.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네, 둘 다 틀렸습니다. 야! 뭐예요? 왜 시끄러워요? 하긴 새삼스럽게. 맨날 틀리면서. 네. 이때 당시에는 11년이었다 그래요. 아깝다. 왜 11년이죠? 왜 11년이면 그냥 원래 11년이었고 네, 네. 11년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1972년에 11년제가 됐어요. 지금은 몇 년제요? 지금은 12년제죠. 아, 맞죠? 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12년제로 1년에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11년제였는데 70년대에 11년제 의무 교육을 하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았어요. 거의 아주 희귀한 거였는데 그만큼 북한이 이제 교육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회주의 교육 태제에 대해서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글을 보시면 거의 책 한 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아마 이 북한학교로 한 3년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자리 보장. 네. 좋네요. 네. 그래서 그냥 아주 간략하게 훑어보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게 이제 크게 한 6가지 단원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전문이 있는데 전문을 보면은 왜 교육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됐는가, 그 정책을 수립하게 됐는가가 나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게 북한의 이제 국가 목표잖아요. 이 공산주의 건설에는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 이 두 가지 요새를 점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질적 요새는 말 그대로 열심히 생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상적 요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상적 요새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을 해야 물질적 요새도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상적 요새가 중요한데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때가 이제 77년인데 이때 이미 북한에서는 100만 인텔리 대군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인텔리 이때 인텔리면 이제 뭐 대학생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것 같긴 한데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단원이 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북한에서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지정했냐면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기본 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혁명가로 키우는 거예요.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네. 내용인 거죠. 내목군 만드는 거잖아. 그런 이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원칙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4가지 원칙이 나옵니다. 네. 첫 번째 원칙이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해야 한다. 네. 이게 사실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게 학교 교육에서 당성이라는 건 특정 정당을 지지하게 네. 만들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노동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성이라는 건 모든 이 학생들이 노동당을 지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당의 이제 당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키우자라는 건데, 우리로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 이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해서 노동당만이 이렇게 집권할 수 있는 전 사회를 영도하는 당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이제 좀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성뿐만 아니라 노동계급성, 모든 학생들을 노동계급에,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으로 키워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꼭 노동자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계급의 어떤 정신을 갖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체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식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식 교육을 해야 한다. 남의 나라 그 교과서, 남의 나라 교육 방식 이런 걸 따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조건에 맞게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우리 방법으로 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육과 혁명 실천을 결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냥 학교에서 학교 교육 그 교과서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술을 배웠어요. 네. 그러면 현장에 가가지고 그 기술을 직접 써먹어보고 뭐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천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국가가 교육 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해야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니 그럼 국가가 교육을 어느 나라나 다 책임지지. 네.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좀 달라요.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국정교과서 문제 있잖아요. 우리는 국정교과서를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네. 왜 국가가 단일한 역사관을 학생들한테 주입하느냐. 특히 이제 박근혜 때 그 역사교과서 문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논란이 많았는데, 북한은 교과서는 무조건 국정교과서인 거예요. 나라에서 네. 바로. 그러니까 우리처럼 무슨 출판사에서 막 교과서 가지고 경쟁하고 그래요. 그런 게 없어요. 단일한 교과서를 쓰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냥 교육부에서 맞아요. 나온 교과서만 맞아요. 쓰다가 그게 이제 교과서도 이렇게 자율화가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그 지침,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것만 있고 그걸 실제 교과서 만드는 건 출판사마다 알아서 해서 이렇게 막 학교에서 이제 어느 출판사 교과서 쓸지 골라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제 유럽 나라들은 선생님이 그걸 그냥 골라서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과서 골라가지고 그냥 학생들 가르치고 이러거든요. 대단하네. 네.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교육의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북에서 볼 때는 이건 국가가 교육을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국가가 학생들 가르칠 내용을 책임을 져야지. 이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럼 출판사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근혜가 국정교과서에다가 유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막 집어넣고 친일을 이렇게 막 미화하는 집어넣고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올바른 역사관으로 하면 그 교과서를 이제 반대를 했더니 뉴라이트 교과서라는 게 나타나가지고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걸 막 채택을 하는데, 이걸 채택한 학교들에 가서 막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난리가 났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교과서는 쓸 수 없게 딱 정부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제 교과서가 자율화돼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써도 국가에서 기준만 통과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국가가 100% 책임져야지 50%만 책임지고 50%는 민간에 맡기고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미세하게 이제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원리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이에요. 뭘 가르칠 거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치 사상 교양, 과학 기술 교양, 체육 교양. 이 세 가지를 특이하죠. 체육.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를 잘 뜯어놓고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지덕체예요. 그죠? 지 과학기술, 덕 정치사상, 체육교육 이렇게 지덕체를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제 이걸 쉬운 말로 그냥 지덕체를 겸비한 이 전인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야. 자, 정치사상 교양을 이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정치사상 교양의 내용이 아닌 걸 이제 골라보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1. 네. 주체사상 교양. 아닌 걸 고르는 거예요. 네, 아닌 거. 2. 집단주의 교양. 3.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4.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교양. 5. 혁명 전통 교양. 자, 이 5가지 중에서 아닌 거. 네. 모르겠지만 오늘 약간 꿈자리가 좋아서 오, 꿈자리. 뭐야? 잘 찍힐 것 같아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올랐지? 잠깐 오늘 이상하네. 아까도 똑같았는데. 이상하네. 아, 이러면 거의 이제 그 다 같이 틀리는 거죠? 틀려도 다 같이 틀리고 오지선다기 때문에 확률은 25% 아니 20%. 네, 25. 저는 4번 고른 이유가 기범인 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우리식대로 하자라는 게 있는데 국제라는 말이 거슬렸어요. 아, 국제주의 교양은 굳이 이렇게 굳이 뭐 안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4번. 네. 저도 거기서 헷갈리다가 앞에 있는 프롤레타리아 때문에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얘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어색한 것 같아서 4번. 프롤레타리아 뭐 외래어를 쓴 데다가 맞나요? 아, 네. 안타깝게도 정답은 없습니다. 예? 아, 뭐예요, 진짜. 보기 안에 없다고요? 아, 네. 이 문제에 함정이 있었어요. 네. 이 5가지를 다 가르칩니다. 아, 진짜. 학교에서 옛날에 이렇게 문제는 진짜 짜증나는데 계속 욕하고 선생님. 네. 문제 내는 사람 되게 통쾌해요, 이게. 쪽팔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정치사상 교양의 내용은 이런 것들, 주체사상, 그 다음에 집단주의, 애국주의, 뭐 국제주의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보통 이제 국제주의 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혁명을 위해서 이제 그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북한에서는 그게 아니고 자기 나라 운동을 잘하는 게 국제 혁명에도 도움을 주는 거다. 그렇게 해서 자기 나라 혁명을 잘 하면서 국제 혁명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 전통 교양도 하고 그 밖에도 노동을 사랑하는 교양 이런 것도 한대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준법 사상 교양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자 이런 교양도 한다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과학기술 교육을 이제 하는데 과학기술 교육은 북한에서는 이제 특이하게 과학기술을 되게 이제 중요시하고 최근에는 더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뭐 이과 문과를 가리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이제 기초 과학은 당연히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생산 기술의 기초 원리,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르치게 하고, 그래서 현대 생산과 결부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반드시 가지도록 해야 한다. 와, 모든 분들이요? 모든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선반을 돌릴 줄 알아 라든지 나는 뭐 드릴을 쓸 줄 알아 뭐 이런 이제 기술 나는 뭐 이제 세멘지를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이상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무슨 과학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만 하는 게 아니라 문학예술 교육이나 사회과학도 여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문학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교육을 또 이제 강화하자. 이거는 대학 교육을 얘기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온 사회의 인테리어를 실현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약간 특이한 건데 온 사회의 인테리어라는 구호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은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이라고 있었어요. 문화대혁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국은 뭐였냐면 노동자 농민이 이 혁명의 주인이고 인텔리는 동요계급이다라고 해서 인텔리를 배척하는 운동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기도 해요. 인텔리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게 되게 크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자본주의 사회 혹은 봉건 사회에서 지식인들이 사실 노동자 농민들 되게 이제 배척하고 그랬잖아요. 깔보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되게 이제 호의호식하고 기득권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노동자 농민 입장에서는
지식인들은 적대 계급인 거예요. 타도해야 될 대상.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극심하게 나타났던 게 사실 문화대혁명보다 더 심한 게 거기 어딘가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그 폴포트 아시죠? 네, 몰라요. 뭐예요? 전혀 몰라요. 크메르 루즈는 들어보셨나요? 네? 배 이름이에요? 크메르 루즈? 이런 충격. 알고 있었어? 전 가만히 있잖아요. 반이라도 가게. 이거 모르시는구나. 탐 크루즈 들어갔어요. 탐 크루즈. 모르니까 배우러 왔죠, 선생님. 그렇군요. 네. 그 캄보디아에서 엄청난 대량 학살이 벌어져요. 아이고, 진짜요? 폴포트? 네, 폴포트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공산당 당원이거든요. 폴포트가 이끄는 당이 이제 크메르 루즈인데 그 지역을 이제 크메르 지역이라 그래요. 크메르. 그리고 이제 루즈는 뭐냐면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루즈 입술에 바르는 붉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공산당인 거죠. 크메르 루즈가 이 당이 공산주의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베트남전 때 미국이 캄보디아에 대한 엄청난 폭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트콩들이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아예 근거지를 없앤다고 해서 사실 캄보디아에 대한 엄청난 폭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이제 이 공산당에서 딱 생각하기에는 이걸 그 지식인들이 미국과 이렇게 미국의 간첩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캄보디아는 그때 당시에 농민이 이제 빈농들이 주였으니까 빈농들 중심으로 해서 공산혁명을 딱 하고 나서 지식인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안경만 써도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이제 극좌를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미쳤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이게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큰 공산 그 캄보디아 역사에서는 정말 지우고 싶은 역사. 킬링 필드는 들어보셨겠구나. 네. 그건 들어봤어요. 그게 그거예요. 킬링 필드가. 몰라요. 킬링 필드도 모르세요? 네. 지금 컨셉이죠? 예, 컨셉이죠. 네. 힘들어. 언제쯤 탈피할 거예요. 진짜 하기 힘드네, 진짜. 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인텔리들에 대한 배척 이런 게 기본 정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거를 거꾸로 인텔리를 배척할 게 아니라 인텔리들이 혁명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아예 모든 사람이 인텔리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종의 역발상인 거죠. 역발상, 역질문. 온 사회에 이제 인텔리화. 이걸 이제 추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육 교육을 잘하자. 이건 이제 그 학생들이 체력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을 시켜서 이게 되게 좀 이제 특이한 게 북한이 이제 모든 걸 이제 목적 의식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육도 목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체육을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체육 교육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노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국방 체육을 잘해서 국방을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예 목적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특이하고 한 가지 이상의 체육 기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한 가지 이상 자기의 특기, 체육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나가겠습니다. OX 문제입니다. 자, 북한은 학생들의 사회 활동을 엄금하며 학교 교육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혹시 사회 활동이라면 예시 같은 게 뭐 어떤? 뭐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막 데모, 서클, 그러니까 연애. 연애 그런 거 말고요. 사회 활동이라는 건 사회 예를 들어서 무슨 집회 같은 게 있다거나 무슨 행사 같은 게 있다거나 이런 데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캠페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 뭐 서클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회 무슨 뭐 음악반에 들어가가지고 막 음악 교육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짜 어려운데. 학생은 학교 공부를 해야지. 뭐 우리 학교에만 있게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데모하느냐. 오늘 좀 잘 맞네요. 네, 이렇게 다 같이 골라가는. 오늘 왜 둘이 짰어요? 이번 맞길. 정답은 왜 X예요? 저요? 저는 그 얼마 전은 아니죠. 들었는데 아리랑 집체극이나 아리랑 체조 이런 거 할 때 학생들이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5.1 경기장에서.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사회활동을 저는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엄금이라고 또 하는 게 있어서 그냥 X. 네, 저도 약간 엄금이라는 데서 그게 있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그렇게 사회활동 같은 이런 실천을 하면서 또 이 사상 맞아.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두 분 다 맞았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뭐 올 빵점은 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학생이 공부나 하지. 네. 그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재밌는 걸 봤는데 그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무슨 이제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막 뭘 했어요. 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라디오에 나왔는데 라디오 이제 앵커가 일각에서는 뭐 학생이 공부나 하지 왜 이런 걸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꼰대. 이것도 공부인데요? 이야, 너무 멋있다. 리스펙. 역시. 예, 그랬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사회 활동도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사회 활동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간 건데 그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네. 가르치는 방법인데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깨우쳐주는 공부 방식. 그래서 이걸 주입식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론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생산의 결합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걸 그대로 이렇게 써먹으면서 이거를 깨우치게 한다. 그럼 몸으로 체득하게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세 번째가 조직생활,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회를 이제 배워야 된다. 학교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이건 뭐냐면 학교에서만 가르칠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온 사회가 다 학교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도 어딜 가나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교 밖에 나와서도 뭐 학생 소년궁전, 학생 소년회관, 뭐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뭐 이런 여러 교양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학부형들에게도 과제를 줍니다. 자, 학부형들이 사회 정치 생활과 사회주의 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해야지 학생들이 따라 배우는 거다. 자식들이 따라 배우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 말, 하나하나 행동도 다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집에서도 교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는 학교전 교육과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을 병진해야 된다. 그래서 평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이제 이 간부들 같은 경우는 간부들은 교육을 이제 잘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토요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토요 학습은 이제 전 인민들이 다 하는 겁니다. 토요일만 되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뭐 영화 관람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막 이런 것들 해요. 그거 외에도 간부들의 경우는 수요 강연회라는 게 또 있어요. 간부들은 그 매일 2시간 학습을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부들에겐 더 높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에서 이런 구호가 있어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고 해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합니다. 이렇게 교육을 아주 이제 많이 강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의 이제 교육 방법이고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뒷부분 이제 더 있거든요. 뒷부분 다음 시간에 할지 말지 한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3년 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진짜 3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북한의 어떤 지금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깊이 바라보는 거고. 죄송한데 저는 소감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좀 빡센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이. 저 같은 친구가 그게 올라가서 학교 생활 했으면은 금방 이제 비행 청소년이 좀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럼 비행 청소년들은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요. 너무 지금 좀 빡세지 않아? 너무 저는 오히려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빡세서 맨날 막 내가 하기 싫은 뭐 이상한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북한이 교육열이 진짜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열은 높은데 그걸 보통 이제 공교육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사교육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북에서는 전 사회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교육보다는 이제 사교육은 거의 없고 공교육 위주로 해가지고 나라가 교육을 책임진다, 평생 교육을 책임진다 이런 이제 시스템을 아주 잘 갖춰놨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